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고 사드를 배치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고려대 남성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언제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언제쯤 실전 배치됩니까? 네, 오늘 11시 한미 양국이 국방부에서 정식 발표를 했고 내년 말 2017년 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밝혔습니다. 네, 내년 말. 관심은 또 우리나라 안에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수주 안에 결정한다 그랬어요. 네. 아마 수주면 8월 안으로는 이 기지의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은 한 5군데가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7곳과 평택, 원주, 군산,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과연 어떤 원리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듣겠습니다. 예, 사드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해서 공중을 대기권을 지나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 3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 미사일이 발사해서 격추를 시키는 거죠. 지금 화면에 그 X밴드 레이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레이더가 1차적으로 적의 미사일이 요격하는 것을 잡아내고요. 저 미사일이 이지스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사드 배치 그 기지에 있는 요격 장소로 전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를 대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40에서 150km의 지상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갖다가 격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제 그런 하나의 요격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라든지 SLBM도 완벽한 파괴가 가능합니까? 네, 일단 미국의 사드 배치 자료에 보면 11차례의 실험에서 완벽하게 격추 성공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에서 시험 요격을 했습니다. 다만 실전에 사용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에 있어서도 100% 막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팩2, 팩3 보통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20km에서 40km만 요격이 가능합니다. 지상에서요? 지상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3,000km 이상 날아가는데 보통 지상에서 40km에서 150km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우리 미사일 대응 체제로는 공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요. 이 40에서 150km 사이의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요격하는 거죠. 네, 저희 거는 종말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종말 단계였군요. 네. 미사일을 방어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진 배치 단계라고 해서 적이 미사일을 쏠 때부터 추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이더가 2,000km까지 가죠. 이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레이더에 해당되지 않는 종말 단계 레이더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경북 7곡 등 한 너댓 군데 지역이 이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겠죠, 지역마다. 네. 일단 평택은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하죠. 네. 일단 가장 장점은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드의 배치거로부터 200km 정도로 되고 있죠. 다만 이 평택의 문제점은 적의 장사정포가 비무장지대 배치된 장사정표의 거리가 300km거든요. 그러면 평택 인근까지도 포탄이 떨어져서 저 사드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원주도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7곡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7곡은 일단 적의 장사정포에서 벗어나 있다는 최대 장점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다소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나 일단은 적의 장사정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최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장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무려 1조 5천억. 이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한미 행정협정 소파에 의해서 미국이 어떤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때는 일단 한국은 부지를 제공합니다. 네. 현재 이 부지가 한 5km 정도 반경이 필요합니다. 뭐 전자파 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3.6km는 민간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미국 내 사드 배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경 5km 이내에 부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그 포대와 유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풀어야 할 문제가 이제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응입니다. 우리 발표가 나오고 30분 만에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즉각 중단하라 매우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물론 우리 정부가 하루 일찍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비해서 바로 우리 발표에 대응하는 발표를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비외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네. 즉각 정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대 이유는 일단 레이더 시스템이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이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미중 간의 G2 국가로서 군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 어디서 1단계 미국이 막을 것이냐. 이것을 사드 포대를 통해서 한국에서 막는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든 그 레이더 반경에 중국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우려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밴더가 설치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최장 전진 매치 경우는 2,000km까지 해당이 됩니다. 네. 물론 이 경우에는 요격 장치는 없습니다. 적의 움직임만을 파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경 심양이 포함되고 이것은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중국의 반대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이것은 종말 단계로서 800km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오늘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도 북한의 미사일 핵만 겨냥한다고 오늘 세부적으로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것이 미국의 MD 시스템에 1차적으로 포함되고 향후에 이제 전진 배치 단계로 확대되지 않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중국의 강력한 반대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드는 공격 무기라기보다 방어 체계인데 이렇게 민감하게 중국이 반발을 할 경우에 혹시 나중에라도 정말 실전 배치가 되고 나면 중국 측에서 뭐 외교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한중 관계라는 게 뭐 군사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 오늘 발표를 보면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데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대한 통상 압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상당히 정교한 방법으로 한국의 경제 통상 압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FTA를 해서 양국이 무역을 통해서 윈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상당한 정도로의 한중 관계의 갈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안에 실전 배치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한중 관계, 외교적 관계 잘 살펴야 할 것 같고 한미 양국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용 문제가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부지와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 한미 군사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9,200억 원의 한미 군사 부담금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또 비용 문제가 사실은 도사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반발도 또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조기에 사드 배치를 안착시키느냐가 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추를 좀 일단 풀어나가야 우리가 이게 방어형이라는 것을 적극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만을 겨냥하고 중국을 겨냥하는 어떠한 방어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을 좀 중국 측과 협의하는 실전 배치 단계에서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중국의 의구심을 거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한미 양국이 발표 과정에서 분명히 했고요. 그런 점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남성욱 들었습니다. 교수와 네.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집중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 해수욕장 개장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주말 물놀이 하실 때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물놀이 인명피해가 자기보다 키가 낮은 곳에서 또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